확인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못 가는 거는 관세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방산이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그거 같은데요? 네, 포퓨 비중 7%, 손실이 64%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손실이 64%요? 네, 손실이 64%. 매도는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 매도하라고 해도 이건 못하실 가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4월 3일 날 저가 만들었잖아요. 52주 신저가 나왔고 이제 확인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은 이전에 만들었던 저가 104,7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이탈하면 뭐가 나오냐? 투매가 나옵니다. 보통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그러죠. 이걸 투매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투자자님처럼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이 가격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4,700원을 또 이탈하게 되면 투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비중 줄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는 캐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캐즘을 돌파하는 거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2024년 작년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천억, 그러니까 재고떨이를 좀 한 것 같아요. 자산평가를 제대로 해서 털어낸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네요. 자, 이거는 예상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올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자, 올해 예상 매출은 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1분기 실적이죠. 자,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이번 달 안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 공시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1분기 실적 발표일이 5월 15일이었네요.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보통은 좀 이렇게 큰 종목들은 중간에 나오기도 하는데 5월 15일 날 실적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증권사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1분기 실적이 예정대로 나오거나 지금 아니면 그보다 업사이드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확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실적 확인인데 지금 보니까 5월 15일 날 실적이 나오는 걸로 예상되고요. 매출은 8천억, 영업이익은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1분기에는요. 1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IR 나왔을 때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이 회사에서 전망하는 게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해 준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실적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IR까지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기 위해서 5월 15일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자, 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점 만들었던 거 104,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예상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머리 위에 이 121선 눈에 보이시죠? 121선이 현재 15만 원 5천 원 정도 되네요. 아마 15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권장해 드리는 거는 15만 원 가면은 아마 매출이 실적이 아까 보셨던 예상치보단 아주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된다 그러면요. 15만 원대 가면은 아마 매물이 꽤 나올 겁니다. 여기 매물 보이시죠? 여기도 매물 보이시죠? 요 매물을 쉽게 돌파하려면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캐즘 돌파 구간이라서 그거는 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15만 원 가면은 비중을 3분의 1 정도 줄였다가 그리고 실적이 예상만큼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정 나오게 되면 한 12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밀릴 거거든요. 거기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파도 타기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 하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 자, 기술적으로는 저점 확인, 두 번째는 실적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적인 측면에서 가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올해 2분기는 1, 2분기는 잘 모르겠지만 3분기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 쪽으로 계속 목리를 부리다 보니까 다 트럼프 관세 쪽의 이슈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끝나 그러면 IRA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IRA는 트럼프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펼쳐야 되는데 아마 그
우려도 여기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가 IRA를 가지고 이걸 논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한다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AMPC 관련 이슈도 좀 있고 IRA 관련 이슈도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만 잘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평단이 왔대요. 네. 비중이 40%인데 요거 이제 더 가지고 가도 될지 물어보셨는데 시장 어떻게 오늘 보시는지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가 오늘 저녁에 무슨 말 할지 예측이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예측이 안 되는데 가만히 보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셨으면 올라가는데 베팅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710포인트고요. 일주일 전에 650 밑에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10% 올랐어요. 그것도 지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ETF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고점 선을 넘어섰는데 바로 머리 위에 61선도 있고 121선도 있고 바닥에서 10% 그것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10% 올라왔단 말이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트럼프가 무슨 말 할지도 좀 겁도 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레버리지를 쓰셨다면 거의 2배인데요. 수익을 보신 타이밍이라 그러면 이제 분할 차익을 좀 하시고 조정을 좀 연두해 주시고 다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배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늘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자고요. 특히 코스닥이 바닥에서 10% 올라왔다. 누구라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올라간 종목들 보면 바이오 일부 그리고 요즘 가장 좋은 선거 테마 그리고 LNG 테마 이런 걸 올라갔는데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게다가 머리 위에 그 단단하다고 하는 61선도 1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5포인트만 올라가면 121선도 보여요. 요거 굉장히 좀 뚫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조정 예상하고 차익하고 좀 며칠만 좀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며칠만 한번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 60%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오테크닉스 60% 비중이시래요. 평단은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평단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으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냥 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얘는 걸린 게 너무 많잖아요. 유리기판도 엮여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 쪽도 엮여 있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거를 보시기보다는 이 종목 하나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원래 장비나 이쪽은 다 이 종목 자체만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캐펙스 투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일단 레거시 반도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양쪽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HBM이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디램 가격이 좀 올랐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랐잖아요. 그럼 레거시도 좋고 그리고 지금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블랙엘 G300이 원래 2분기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4분기로 밀렸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유리기판도 조금 같이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모멘텀이 좀 밀렸는데 근데 디램 가격도 올라갔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투자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오테크닉스는 양쪽에 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나면 되는데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못 가는 거는 관세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에서 지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 그래가지고 1분기에 실적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사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확 오른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자 그래서 그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번에 그 삼성전자 지금 잠정 실적은 나왔는데 잘 나왔잖아요. 이번 달 말에 아마 확정 실적 나오고 IR을 할 거예요. 거기서 디램 가격, 향후 가격 좀 얘기를 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올라간다 얘기하면 아마 카펙스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오테크닉스도 현재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뭐 눈에 보시다시피 바닥은 현재 자리 11만 원대가 될 것 같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위에
이 200일선이 있는 16만 원대 혹은 17만 원대가 박스권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있는 삼성전자의 IR, 그러니까 확정 실적 나오고 IR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은 매도 자리라기보다는요. 지금은 버티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반등할 경우에는 16만 원, 17만 원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버티는 자리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버텨내시고 이제 업황이 좀 좋은 얘기들 나와가지고 수익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평단 24만 원인데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처럼 조금이라도 올라온 날 일부 팔아서 다른 걸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물을 타기 시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직은 정해진 게 없으니 물 타거나 하지 말고 좀 더 추이를 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는 물 타기는 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현대차 정도면 한 18만 원 아래에서 정도에서는 물을 태워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진짜 싸거든요. PER 4배잖아요. 현대도 그렇고 기아가 PER이 한 3배 정도 되나? 기아가 그럴 텐데 지금 3.5배잖아요. 기아는 배당 수익률이 아마 8% 정도 될 거고 제가 현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 둘 다 배당도 잘 주는데 싸다. 근데 미국에 어쨌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의 문제고 하기로 했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만약에 다시 뭐 관세나 노이즈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18만 원 밑에서는 저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현대차 정도면 평단을 낮춰가지고 해보시는 거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어떤 종목이든 물타라고 이야기를 1도 안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 정도면 현대차 정도면 관세 노이즈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고 다 반영한 거 아닐까요? 주가가 그런 어떤 악재들을 저는 관세 노이즈는 대부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반영을 안 한 건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진짜 오면 그쵸. 차 누가 바꾸겠어요, 진짜로. 안 팔리죠 차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 방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18만 원 밑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밸류 하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 4배? 이건 진짜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물타기도 가능하다라고 네, 18만 원 얘기를 밑에서는. 네, 18만 원 밑에서 이렇게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9만 6천 원에 오늘 들어갔다가 물린 것 같은데 손절해야 하나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들어가셨네요. 오늘 들어가서요. 오늘 들어가서 뭐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방산이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 섹터 로테이션 네네. 일부 이제 뭐 반도체랑 자동차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거라 다시 한번 그래도 신고가는 한 번 정도는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장이 약간은 좀 바뀌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하나 에어로가 대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현대 로템도 한번 정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하나 에어로 현대 로템 두 개 이제 같이 놓고 보시면서 보유하시면 충분히 그래도 매수가 이상 80만 원에서 이렇게 한 번 찍고 밀린다?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80만 원 위쪽으로는 뭐 트라이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또 실적 시즌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뭐 회사에서 거의 이게 실적 가이던스를 안 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유중이랑 그런 이제 주주의 불만들을 좀 잠재워주기 위해서 지금 가이던스 한 3조 내놨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지금 35조. 그러면은 대략 뭐 PER 기준으로 12배 정도? 11배 반, 12배. 그럼 다른 방산주들, 유럽 방산주들 지금 보면은 20배 초중반? 그런 건데 싸다. 싼데 납기도 잘 맞춘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80만 원 위쪽으로는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시즌 나오면서 실적에 한 번 더 반응하지 않을까. 그때 실적에 반응한 게 여기였잖아요. 여기 한 번 정도는 더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 일단은 네, 보유 보유. 관점으로 이렇게 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한화 엔진 오늘 25,000원에 5% 들어갔대요. 손절해야 하는지 내일까지 두고 봐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 엔진이요? 네. 요것도 보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선 쪽 같은 경우가 네. 시세가 살아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조선도 실적
괜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여서 네. 실적 시즌에 들어간 종목들이 배팅이 일부 선 배팅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S&D도 아까 전에 뭐 블로그랑 텔레 이런 데서 그 수출 데이터 좀 잘 나오면서 찍히는 거 보면서 바로 그냥 한 11% 정도 반응을 하는 흐름이고 그 외에 뭐 방산도 뭐 오늘 일부 수급적으로는 차익 실현 나오는데 그런 움직임이고 HD 현대일렉 요것도 실적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선 배팅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시즌 들어가서 실적 좋을 거다 실적 좋게 나오는 거 대부분 다 알잖아요. 방산, 조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고민은 이제 여기서 세론일까 아닐까인데 어쨌든 저는 실적 전까지는 한 번씩은 그래도 시세는 좀 뽑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인지 뭐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고가는 한번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실적 시즌이니까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한미반도체 비중이 50%이고 마이너스 25인데 향후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여기서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긴 하고 코멘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반도체 쪽이 흔히 말해서 좀 괜찮아지는 흐름들, 그러니까 미중 관세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를 레버리지 가져가지고 뭐 안보 관련된 이슈를 만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좋게 베스트 시나리오로 나온다 치면은 섹터 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미 반도체의 개별적인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결국에는 캐파를 일부 뺏기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비전 쪽으로 이제 뺏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이 과거에 주었었던 그런 높은 멀티플을 계속 좀 부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시장이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시세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자사주도 매수를 계속 해주고 시장 친화적인 회사 내부에서의 정책을 해주고는 있지만 기업의 가장 큰 본질 벤더가 다변화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독점으로 하고 있었던 기업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다 반영이 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시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인식을 할 거예요. 하나비전한테 물량을 주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주네 라는 생각들 또 이제 줬는데 그만큼 수율이 잘 뽑아내지 않네? 라는 그런 이제 뭐 시그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에 배팅을 해볼 시기이긴 한데 지금은 약간 그런 노이즈들보다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하나비전은 여기잖아요. 신고가를 여기서 이제 뭐 수주 일부 더 받아내면 시장이 야 정말 이쪽에서 많이 늘리는구나. 그 SK하이닉스가 담배다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거는 쏘아 올릴 거고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는 더 수급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개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매는 하나비전에 붙어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반등시에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또 손실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 기억에는 여기 10만 원 헤드앤숄더 나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흔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헤드앤숄더 만들고 옆으로 횡보하다 이제 흘러내리면서 전저점을 깨서 신저가인데 깨고 나서 반등하면은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들 이런들 다 올라올 때마다 저항이잖아요. 진짜 그쵸. 엄청난 임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차트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또 헤드앤숄더 만들어지면 웬만하면 비중을 많이 싣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크게 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흔히 말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오른쪽 어깨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빠진 거여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이제 나중에 차트로 대응하실 때도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자리가 않을까. 아니었다. 네, 그렇죠. 네, 조금 어려운 자리다. 어려운 자리죠. 네, 어려운 자리죠. 네. 어려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살자리인지 아닌지는 사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네. 빠진 거 보고 살자리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지만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어려운 자리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아시잖아요.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맞아요. 굳이 내가 역배열에 올라오면 뿅망치 맞는 종목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제 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좀 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지어서 매매하시는 종목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종목들이 시클리컬이잖아요. 한번 사이클에 역을 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사이클 타고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는데 이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웬만한 종목들은 시클리컬 업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21선 넘어서서 정찰병으로 조금 매수했는데 오늘은 살짝 눌리네요. 계속 모아가도 될까요? 알테오젠은 뭐 증권사 패널 분들 여기 나오면 네.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이건 뭐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기술적으로는 물론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알테오젠 파 쪽에서는 네. 야 이게 지금 몇 배가 올라왔는데 이게 여기서도 괜찮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친 알테오젠 파에서는 이거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이제 현금 들어오고 흑자 전환 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마일스톤 수치 금액만 보더라도 싼 건데 이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인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긴 하거든요. 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면은 저는 충분히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요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손잡이 만들고 한 번 정도는 저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계열은 이게 먹혀서 그걸 신청하잖아요. 네. 신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 그쵸. 그게 이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으로 플레이하려고 하는 수급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까지 한번 시세를 땡기는 움직임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선 베팅하는 수급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베팅 수급들이 들어오면 45만 원 정도는 한 번 정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로 잘 이것도 가격 전략 세워가지고 접근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랑 이런 바이오가 못 가면 코스닥이 또 막 지수가 치고 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20위 안에 바이오만 한 10개 정도가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또 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이 대장급으로 네, 대장이고, 지금 시가총액.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찰병으로 조금 매수하셨는데 뭐 얘기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아가도 될까요 했는데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